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혼자 주식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이 하락했다가 지금은 완전 추세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금 현황 분석해 보면은 먼저 카카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래가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이슈는 뭐냐면은 그런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지금 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를 살리려고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조금만 자영업한 사람들이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네이버나 이나 카카오 같이 플랫폼 기업들을 다 규제하고 있는 거죠. 플랫폼 기업은 뭐 되게 생산성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뭐 가격을 싸게 이렇게 파는 거죠. 인터넷 인터넷 유통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되게 싸게 파는 것 뭐 그런 거죠. 안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 기반을 통해 가지고 좀 가격을 싸게 팔아 가지고 다른 자영업이나 다른 소상공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이면서 자기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고,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경기를 살리려면은 이 자영업한 사람이나 소상공인들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경제 구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전세적으로 이렇게 뭐 카카오나 이렇게 네이버 같은 주식들은 정부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떨어진 칼날을 잡아라 그런 말도 있는데 떨어진 칼날이라는 것은 뭐 산업 구조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시 현상에 가지고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지금 변하거나 정책이 변했을 때는 그런 걸 잡으면 안 되죠. 한번 그 시대에 맞춰져서 어떤 정책이 나오고 저 정책은 한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이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되고 뭐 반등은 있겠죠. 그러다가 도 많이 떨어졌으면은 이렇게 반동은 있지만 반동이 있더라도 이런 주식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잡지 않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앉아 보면은 이렇게 주식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뭔가를 봐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나스닥이나 뭐 상해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건 지금 많이 올라갔죠. 뭐 상해 종합 중국 되는 주식들도 보면은 이게 조정은 보이더라도 뭐 상해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건 조정 보이고 있지만 저는 뭐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많이 올라가는 건 먼저 미국이나 중국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 중국은 벌써 코로나를 가장 먼저 극복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종률이 가장 올라가가지고 이제 집단 면역을 가질 만큼 접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저는 돈의 흐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런 거죠. 그런 돈의 흐름을 하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자금들, 뭐 유태인 자금이 있을 수도 있고 미국 자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중국 자본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보통 앉아 그런 자본들은 어떤 펀드나 뭐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뭐 미국의 블랙롤이나 미국 뱅가드 같은 뭐 자산, 음, 뭐 그런 기관들, 뭐 그런 기관들이 어떤 곳으로 얘가 돈이 흐를 만한 곳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에 맞춰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
그런 논리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한다는 건데, 저희는 지금같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주식은 저는 정책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뭐 단기적 반등을 노리고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러다가 뭐 크게 돈을 잃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고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도 저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것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이런 주식들은 저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규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 한 30% 정도를 중국에 하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정책 방향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것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뭐 화장품, 태평양황이나 화장품 같은 주식 올라가거나 뭐 이랬을 때도 중국의 수출 많이, 중국이 정책 방향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많이 팔아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카카오 게임즈 같이 이런 것은 중국이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즈는 지금 완전은 코로나 시국에 그 정도 진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안 한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기업 뭐 이런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에게 좀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현대모비스나 이런 뭐 수소 경제 쪽 이런 쪽이라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제적인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기에 이 극복한다고 지금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돈 어마하게 풀었죠. 그럼 그 돈들이 어딘가는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미국 증시로 돈이 대부분 다 올라갔죠. 미국 채권이나 미국 주식을 다 샀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안전한 나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 선호로 인해서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코로나 접종률이 높으면서 집단 면역까지 오는 그런 상황, 그런 이슈 때문에 미국 쪽으로 계속 이렇게 돈이 갔다는 거죠. 그러나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그런 뉴스는 이제는 주식을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금들이 이제는 미국만큼 뭐 경제력이 튼튼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국가, 금고선에 돈이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럽 쪽으로 갈 것이냐? 유럽은 지금 뭐 경제 성장이나 그런 것은 벌써 끝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고, 뭐 일본도 그렇고. 근데 뭐 가장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만한 곳은 중국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도라고 보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그럼 어딘가로는 자금이 가야 되는데, 어, 뭐, 썩 좋지 못한 곳이라도 그냥 괜찮은 자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좀 괜찮다 싶으면 그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이 좀 더 경제력이 크고 좀 더 시장성이 높고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중국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것 같고, 중국 쪽이 어느 정도 자금이 몰려가면은 그 다음에는 미국에 있던 자본들이 한국으로 한 몰려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정씨가 한동안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뭐 변동폭이 있겠지만 한동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할 때는 먼저 외국인들이 들어온 주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에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반도체,
뭐 반도체가 이제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린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거죠. 음, 저는 지금 이 주식이 지금 얼마지? 여기서 저점을 잡았다가 그다음 고점 이렇게 11만 3,214원이 저점을 잡았다가 112만 5,661원에 이렇게 고점을 잡고 요걸로 이제 한동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식이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이런 박스권을 저는 이렇게 한 한 번, 한,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걸 말하냐 그러면은, 이 주가 것은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이래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간다는 거죠. 조정을 보이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앉아 이렇게 미국에 있던 자본들이 이렇게 한국을 올 때 한국은 그래도 전세적으로 그래도 좀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뭐 괜찮은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이렇게 돈이 몰릴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돈들이 그러면은 뭐 저는 이제 해본 거죠. 그러니까 SK 마이팜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그 정도의 대표적인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SK 하이닉스 쪽으로 먼저 이렇게 돈이 몰려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돈이 먼저 모이는 곳에는 조정을 보이다가 이렇게 쫓기 조정을 쏠 것이고 이렇게 뭐 좀 그보다도 이렇게 급이 나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매매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샀을 때 여기 오면은 팔고 여기서 사면 여기는 파는데 이 파는 시점에 SK 하이닉스도 파는 거죠. 제가 보면 이런 거죠. SK 하이닉스는 이래 팔면은 한 여기까지 오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올라간 종목은 조정을 덜 받고 올라가고 안 올라간 종목은 박스권을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그 올라간 주식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덜 보이고 또 올라갔다가 조정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는 주식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제대로 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올라갈 때는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 보일 때는 이건 많이 조정 보이고 이렇게 조정 보이고 올라간다는 거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생각하고 SK 바이오팜은 이걸 되는 거죠. 처음에 앉아 이래가지고 외국 자본이 이렇게 막 들어온다 하면은 대표적인 기업 SK 하이닉스 먼저 들어가겠죠. 이게 다 들어가고 난 뒤에 쭉 올라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을 그 다음에 올릴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 시점, 이 시점, 이 시점, 이 시점을 앉아 이 시점, 이 시점, 이 시점을 가기 때문에 이 시점 왔을 때 살 때 같이 SK 하이스도 같이 사주고 그다음에 바이오팜이 여기서 앉아 이렇게 고점에 부딪혔을 때 여기니까 여기서 SK 하이스 팔아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전략을 쓰면 어떨까 저는 그래 생각되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거 보면은 여기서 지금 라인하고 이 라인에서 박스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래 왔다가 이래 와가 이래 와가 이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나 저는 그런 식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기간 안에 이제 파는 시점은 이 박스의 하단, 상단, 하단, 상단 이런 식으로 저는 간다 하는 거죠. 뭐 다시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오면은 SK 바이오폰도 사고 SK 하이닉스도 사고 이 시점에 오면은 SK 바이오폰도 팔고 SK 하이닉스도 팔고 다음 이 시점 오면은 이렇게 오면 여기서 또 SK 바이오팜을 사고 이 시점에 SK 하이닉스를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오면은 계속 이렇게 먼저 사기 때문에 변동은 1에 간다는 거죠. 1에 간다. SK 바이오팜은 1에 간다고 저는 생각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춰서 이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제는 이제 미국 자본이 뭐 정말 좋지 않더라도 그냥 좋은 나라면은 이제는 돈이 워낙 풀려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투자가 올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양적 완화가 되거나 그러면서 또 주식이 좀 출렁거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 뭐 하반기 군대가 금리가 인상되면 그때는 뭐 전세적으로 다 빠지겠죠.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돈을 다 끌어당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가는 뭐 세계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이상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은 한 11만 2천 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떨어져 조정 보였다가 이걸 뚫고 한 12만 원까지 갔다가 조정 보였다가 이제 13만 원 뭐 이렇게 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